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주요 인물과 신학 논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 그랬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스코틀랜드 특사들은 모두 8명인데 그 중에 5명이 목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핸더슨, 베리, 러더포드, 길레스피, 더글라스. 그런데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스코틀랜드 특사들에게 정식 회원권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정식 회원권을 받으면 잉글랜드 의회에 종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표결권이 없는 사절단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발언들을 실컷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주요 인물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들마다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활약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들 가운데 핸더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영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엄숙 동맹과 언약을 작성할 때도 크게 기여했죠. 그 다음에 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기록했고요. 또 본국과 계속해서 서신교환을 하면서 이 상황을 계속 본국에 알려주는 그런 연락책 역할을 했습니다.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장로의 직분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 아주 크게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전체적으로 아미니우스주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참석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요 인물이었고 또 누가 중요한 발언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살필 때는 개별 사안별로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번 전체 강의의 제일 첫 시간에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팬 딕스훈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회의 내용들을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편찬을 해냈거든요. 옥스퍼드에서 2012년도에 그런 것들 보면은 이 당시의 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로의 그런 직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을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논쟁에서는 누가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개별 어떤 사안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제 논문 지도 교수님 두 분 핀스타 교수와 멀러 교수였는데 이 둘 중에 이 멀러 교수가 16, 17세기 개혁파 신학에 아주 탁월한 분이시거든요. 멀러 교수에게 물었을 때에 당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영향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했을 때 뭐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아미니우스주의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또 대소교리 문답, 예배모범, 장로교회 정치조례가 작성된 데 있어서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기여가 컸다는 점입니다. 이 4개의 표준 문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들 문서를 자신들의 표준 문서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언약에 따라 소집된 양국의 공동총회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예로 1645년에 장로교회 정치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요.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를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인 성직자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견한 위원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의 종교에 있어서 언약으로 체결한
통일성의 일환으로 가결됨. 1645년 총회에서 법령으로 인준함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출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공동총회로 여겼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전부터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 동일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 또 같은 예배 지침서와 교회 정치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엄숙동맹과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기여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일단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표준 문서 내용 하나하나에 다 그들의 영향력이 제일 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소교리 문답이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어떤 기여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대교리 문답의 많은 부분이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참여 없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소교리 문답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떠난 이후에 작성된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기여한 것은 상당 부분 크긴 컸지만 어떤 부분에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문서별로 또 개별 문항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시리즈 제 첫 번째 강의에서 소개했던 벤딕슨의 그 책들을 5권으로 된 책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발언이 나오는 장면들을 이제 조사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총회의 주요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대표 발언자들은요, 스티픈 마셜, 라자루스 시맨, 코넬리우스 버지스, 허버트 파머, 토마스 구드윈, 찰스 허럴, 필립 나이, 윌리엄 가우지, 토마스 템플, 리처드 바인스, 에드먼드 칼라미, 토마스 가타커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이 총회의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그 발언 횟수들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 마셜, 그래서 두 번째가 시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학을 탐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이 전체 강의의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그 prdl.org 거기 들어가시면은 prdl.org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들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각각의 문서도 이 작성에 참여한 그 목사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을 연구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0계명 해설 부분에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16명 이상이 되는 목회자들이었어요. 대충 이제 이름을 언급하면 콜벳, 깁슨, 굿, 가우지, 고워, 그린힐, 호일, 메이널드, 프로펫, 셀러웨이, 스쿠터, 세즈윅, 심슨, 스미스, 스트롱,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뭐 그린이라든지 펠은 이런 사람들도 대교리 문답 작성에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대교리 문답 10계명 해설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사람들의 작품들을 좀 더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품에서 10계명 해설이라든지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대교리 문답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연구한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래서 벤 딕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말을 어디에 써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자기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10년 넘게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던 그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참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그 총회를 연구하는데 쓰고 있군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연구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주제들을 더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의장도 당연히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이 의장은 윌리엄 트위스였거든요. 윌리엄 트위스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트위스가 쓴 책들을 보시면 참 대단한 책들인데요. 근데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이 트위스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 내에는 그 건강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장로교 목사였던 코넬리우스 버지스가 여러 해 동안 의장을 대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643년, 1649년 동안에는 버지스가 의장을 지낸 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지스의 신학, 이것을 또 잘 연구해보면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총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랜드 디베이트라고 하는 대토론이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주류는 잉글랜드 장로교 목사들이었죠. 하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들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잉글랜드 장로교 목사들과 스코틀랜드 이 특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두 장로교 교회 정치를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던 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에라스투스주의자라든지 또 회중교회주의자였죠.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은 국가를 교회보다 더 높게 두려는 자들이었고, 회중교회주의자들은 독립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회중교회 정치를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자기를 또 회중주의라고 불리기를 원했어요. 독립파라는 이 명칭보다, 인디펜던트라는 명칭보다 콩그리게이셔널리스트, 회중주의자라는 그런 이름을 더 선호했고요. 때로는 이 분리한 형제들, 분리하는 형제들이라는 뜻에서 dissenting brethren 이런 말을 또 썼죠. 어쨌든 이들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토론할 때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1644년 1월에는 독립파 목사들이 장로교 정치체제를 반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비판하는 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ssenting brethren, 이견을 가진 형제들 또는 분리하는 하려는 형제들 이렇게 지칭하면서 장로교 정치가 너무 이 상해의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체교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이 다수였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독립파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제도를 관철시켜 버렸죠. 그때가 1644년 2월 21일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독립파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이 토마스 구딘이었어요. 이 그림에 보시듯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자주 언급하는 사람 중에 이 토마스 구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마스 구딘의 신학을 깊이 유념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분의 이
교회 정치관은 회중주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신학 전반은 개혁주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 굿인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특별히 토마스 굿인은요, 조엘 빌키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청교도입니다. 제가 2번 정도 물어봤는데요. 청교도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자기는 토마스 굿인을 제일 좋아한다고 2번 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읽어보면 토마스 굿인이 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러더포드, 조지 길레스피 등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장로교 정치가 관철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사무엘 러더포드와 또 조지 길레스피가 상당히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이들은 스코틀랜드 신학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지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로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던 그런 중요한 신학자였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장로교 정치를 관철시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 회중주의자들은 극복을 하긴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국 에라스투스주의는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장로교 총회는 결국에는 의회의 관할 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총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2가지 한계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와 또 유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